네, 주식시장에서 재미와 안정,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항영의 딱이거 꼭 챙겨보셔야 할 겁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 어떤 건가요?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엑스포 박람회가 있는데요. 많죠.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한 게 있어요. 어떤 바로 거요? 전기차 엑스포가 세 번째가 이번에 내일 모레부터 제주도에서 열리거든요. 네.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바로 18일부터 전기차 엑스포가 제주도에서 열리게 됩니다. 관련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정확히 어떤 엑스포고 그리고 왜 제주도인가 그것 좀 짚어주시죠. 네, 그 몇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요. 제주도라는 게 워낙 섬이잖아요. 그쵸? 섬으로 둘러싸여 있고 워낙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요. 순수 전기차를 통해서 앞으로 2030년에는 이미 제주도에는 전기차만 쓰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적극적으로 네.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3년 전부터 해갔고요. 이번에 3월 18일부터 24일까지요.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이번에 열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제주 엑스포를 통해서는요. 글로벌 전기 자동차 각국 부품 사사를 포함하면서요. 네트워크도 좀 제대로 구축하는 것도 하게 되겠고요. 네. 전기 자동차 사랑 활성화를 위한 공통의 노력, 관련 심포지엄도 있겠고요. 주요 연사들의 어떤 발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뭐 전 도민이 같이 하는 그런 어떤 참여하는 하나의 엑스포 축제 형식으로 이번에 기획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네. 제주도가 그렇게 관심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섬이라는 특성. 있겠고요. 섬이니까 워낙 휘발유가 상당히 좀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네. 다들 우리 보면 육지에서 갖고 가니까 제주도 물가 약간 비싼데 그러니까 워낙 태양도 있고 그러니까 전기로만 해갖고 잘 이제 지금 에너지도 청정의 그런 환경을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게 몇 가지 근거를 좀 찾을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아무리 섬이라 그래도 섬이 워낙 크고 이동거리가 워낙 길면은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조사한 거 한번 찾아봤더니요. 제주도는요. 자가용도 그렇고요. 자가용도 그렇고 영업용도 그렇고 평균 운송 거리가 제일 짧은 거예요. 이게 찾아봤더니 전국에서 자가용 평균이요. 35.8km 정도가 하루에 다니는데요. 네. 제주도는 32km밖에 안 다니겠고요. 일반 택시용 영업용차도요 133km가 평균인데 제주도는 101km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 전기차가 뭐 100km, 150km까지 많다면 좀 타다 보면 전기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주도는 아무리 돌아다녀도 웬만큼 이렇게 쓸 문제가 없으니까 제주도가 그런 섬이라고 섬에 적정한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섬이 또 워낙 작아져 울릉도 같은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 것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즈니스도 형성되고 그런 관점에서 제주도가 이렇게 특화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이 되면서 제주도가 아무래도 전기차 부분에서 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넓지도 또 너무 좁지도 않다라는 것에서 전기차의 시범 테스트로서 일단 가장 빠르게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주도에 실제로 전기차가 많이 팔렸는지 궁금해요. 뭐 지난해 절반 정도가 제주도에 보급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작년 그 마일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정확하게 여태까지 순수 전기차가요 5,767대가 팔렸다고 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 41%, 그러니까 거의 10대 중에 4대는 지금 저기서 팔린 거예요. 제주도에서 팔렸고요. 그래서 제주도 판매량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60에서 70%까지 연간으로 올라가니까 누적으로 보면 지금 40%가 갔다는데 그만큼 정책적 지원이 많은 것이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죠. 다만 많이 늘어났는데 아직도 좀 충전 설비는 생각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는 아직 멀었다 너희들 앞에서만 뭐 홍보만 하고 실제로 급속 충전기도 부족하다 얘기해서 일부는 뭐 3시간 기다려서 겨우 조금 충전 이런 얘기도 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는데 네. 그래도 그나마 좀 많이 빨리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주도인 것만은 분명하죠. 네, 일단 분명 뭐 전기차 사업의 성장에 따른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급률도 굉장히 높고요. 꾸준하게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데 좀 초점을 맞춰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제주도에 이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 어디가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조금씩 다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엑스포에 이번에 출품한 회사들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면 지금 대한민국 최대 회사는 현대자동차잖아요.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은요. 지금 한 번 해갖고 뭐 22km, 뭐 30km 간다는 아이오닉이라고 예쁘게 잘 나왔잖아요. 네. 여기 딱 광고 나왔는데요. 현대차. 그래서 18일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전 계약도 하는데요. 공식 가격은 4천만 원대인데요. 보조금을 많이 받아요. 순수 전기차나 이런 것들은요. 많이 싸지네요. 그래서 최저 2천만 원까지 네. 구입할 수 있다. 이건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제일 많이 해주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르노 삼성은 혹시 택시 타보셨어요?
아니요. 전 타봤거든요. 네. 조금은 SM3가 전기차가 가끔 다닙니다. 그 시내요. 그래서 그 SM3의 ZE 버전 이게 좀 나오겠고요. 이게 보면 트위지라고 이거 르노에서 만드는 건데요. 이게 보면 일부 치킨 배달하는 업체 있죠. 거기가 서울시랑 협약 맺어갖고 요거 갖고 이제 배달한다는 얘기가 있겠고요. 네. 또 이제 경주용 자동차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런 것들 르노 삼성도 있겠고요. 한국 GM이 볼트가 이제 주목거리거든요. 볼트는 왜냐하면 한창 2년 전에 나왔다 잘 안 됐는데 이번에 이제 신형력이 나오면서 볼트에 이제 배터리가 전량 LG화학이 깔렸다. 시트 치는 건데 올해 처음에 나오는 건 이제 하이브리드형인데 하이브리드 나오고요. 내년부터 이제 순수 전기차가 들어와서 네. LG가 아주 적극적으로 여기 판매도 관여할 거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볼트도 이번에 좀 소개가 된다니까요. 그럼 관심 있는 분들 혹시 제주도 가시면 또 보시면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뭐 르노부터 해서 현대차 그리고 한국 GM의 차량까지 소개받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주도 엑스포에 145개 업체가 참가를 한다고 해요. 네. 그중에서 해외 업체들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업체 있을까요? 맞습니다. 워낙 순수 전기차고 워낙 테스트 마켓으로 충분하게 제도가 가치가 네. 있기 때문에 개막식 행사에 르노그룹 전체 부회장도 나오면서 전기차 관련된 세미나하면서 발표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그 디트로이트 일렉트릭이라는 또 순수 전기차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요. 거기도 관련된 회장도 오겠고요. 르노 삼성도 오겠는데요. 역시 흥미로운 것은 중국 전기차의 대표진 BYD의 네. 아시아 대표가 이번에 오거든요. 류쉐랑. 예, 네. 발음은 저는 안 되는데 BYD에서 아태 지역 대표가 이번에 오는 거가 핵심적인 이번에 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네. 닐산 리프란 건 세계에서 여태까지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가 되겠고요. 요거 귀엽게 생겼어요. BMW i3는 저의 이제 드림카죠. 저 살려고. 한 내년 되면 살 생각을 갖고 있어요. i3 BMW 네. 살 생각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 대표적인 BYD E6의 400 버전인데 이게 이번에 나오고 네. 이제 얘기로는 이제 곧 이제 한국에서도 제주도 중에서는 팔겠다는 얘기 있고요. 디트로이트 일렉트의 이제 슈퍼카 같이 나온 건데 SP21인데 이게 보면 흥미로운 것이 핵심적인 모델이 이 모델이 되겠는데 네. 실제 출시가 될지에 대해서 약간의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왜요? 이게 문제가 많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보조금을 많이 주잖아요. 보조금 많이 주면 규정상 보면 완충되는데 10시간 이내에 걸려야 되는데 그래갖고 아이오닉이 169km가 가거든요. 네. 완전 충전하는데 10시간 걸리는데 이거는 BYD는 많이 가기 위해서 400km 갈 수 있는 거로 배터리를 넣는데 그게 대용량이 들어가잖아요. 대용량이 들어가면 이게 16시간 걸리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여기 해갖고 여기는 보조금을 좀 못 받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지금 사람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16시간 걸리도 상관없, 이런 걸 타고 싶은데 못 사게 돼갖고 빨리 법적인 규정이 바뀌게 된다 아니다. 지금 말이 많은데 워낙 현대자동차나 우리나라 그룹 위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게 네. 바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만약에 형성되면 최대의 관심은 지금 BYD 이장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와 관련된 소식이 있는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주식시장에서 이 증권가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일 것 같아요. 눈에 띄는 리포트 있습니까? 솔직히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이번 엑스포 규모 자체가 작년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주가 측면에서 보면 작년 4분기 워낙 한차례 크게 히트 쳤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격 및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해봤자 단기적인 뉴스 모멘텀. 뭐냐면 정책적 지원이라든가 제주도의 또 원희룡 지사가 통 크게 뭐 얘기하고 이러는 거 하면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크게 주가가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저는 LG화학 같은 경우가 좀 장기적으로 여전히. 관심주요. 네, 그리고 볼트가 한국에 오는 순간 적극적으로 LG그룹에서 많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LG화학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는 P&E 솔루션이라는 주식이 이제 장비 관련 회사로 주목되는데 이미 NS라는 것도 장비 관련 회사거든요. 네. 2차 전지. 근데 이미 중국 업체랑 많이 계약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공시도 새어나서 NS가 이번 타이밍에 올라가면 좀 장기적으로 올 때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 관련한 이야기들 저희 제주 엑스포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영영 위원님의 관심주는 NS 그리고 LG화학 꼽아주셨으니까요. 시청하시는 분들 꼭 관심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자, MTN 이영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